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암을 예방하는 8가지 생활습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가 있다면 위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위의 점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 점막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흡수하는 전초기지에 써 있고 위산에 불균형이 있을 때 타격을 먼저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 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또 위산이 있죠. 위산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살균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이게 강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 위점막을 공격해서 위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위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위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중에 하나는 음식을 소화해야 되니까 위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되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살균이 된 음식들을 또 장 쪽으로 내려보내서 흡수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니까 위의 운동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더불어서 위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인데 특이하게 강한 위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을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8가지 중에 첫 번째, 위식도 역류와 위염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산이 필요 이상 넘친다는 거죠. 위산이 필요 이상 넘치게 되면 위벽을 흐리게 해서 위염을 일으키고 위산이 뒤로 흘러가면서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고 이것이 나중에 만성 위축성 위염 또 어떤 변성을 일으켜서 또 한 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적절하게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나오고 너무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인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위산의 가다가 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제기되고 있고 이 위산 가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오래되다 보면 저산증으로 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설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과식, 빨리 먹는 거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빨리 들어오게 되니까 위산이 확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계속 역류되면서 식도 쪽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지방이 많은 음식이 또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단 음식, 신음식, 지나치게 신음식도 위산이 많이 분비되겠죠. 기본적으로 신음식 자체가 소화 기능을 좋게 하지만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분들은 이 신음식을 드실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탄산음료, 커피, 초콜릿, 향신료가 위산 분비와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만은 위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WHO에서는 비만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암으로 대장 직장암, 식도암, 신장암, 폐경류 유방암, 자궁내막암, 간암, 당남암, 췌장암, 난소암, 갑상선, 수막종 및 다발성 골수증 등 13종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위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를 괴롭히거나 변성시키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결국에 위암이라는 것은 위세포의 장기적인 변성으로 인해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위를 괴롭히거나 변성시키는 것들 짠 음식, 훈제된 음식, 그 다음에 가공된 육류 음식, 가공육,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것들, 탄 음식, 아질산염을 일으켜서 위에 변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 담배, 스트레스. 자, 제가 위를 괴롭히거나 변성시키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활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운동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제대로 음식물들을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장에 부담이 됩니다. 또 그래서 장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위 자체도 장으로 음식물을 수월하게 내려보내지 못하는 위의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운동을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숨찬 운동과 땀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걸어야 되죠. 걸어야 위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위산이라든지 위의 운동을 힘들지 않게끔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아도 되게끔 그다음에 위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발효가 잘 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 파괴로 인해서 위운동에 저하되거든요. 자율신경계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 많이 받는 게 혈액순환, 소화운동, 그다음에 체온 조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필요 이상 우리 몸에 번식되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역시 하나의 감염이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을 좋게 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염, 나가서 위암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고 접착성, 그 다음에 점막을 공격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기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위암의 중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을 가지고 같이 음식을 떠먹는다든지 술잔에 돌린다든지 보호자들이 음식물을 씹어가지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옮겨질 수 있다.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산증은 소화불량과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가인 정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산증이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너무 습관적으로 제산제나 위산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저산증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산도 굉장히 필요해요. 위산 자체가 있어야지 헬리코박터균의 가인 정식을 억제하고 소화를 잘 시켜서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의 많은 수는 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산증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산억제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영양 부족이라든지 위내 환경들을 굉장히 안 좋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효소를 적절히 섭취해서 헬리코박터 정식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되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제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인에게 있어 위내시경이란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시점에 이제 위내시경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 기간과 그다음 시기를 준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 때가 넘어가면 위내시경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위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 뭐 2년이 아니고 1년마다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서 위암이라든지 만성 위염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내시경 조금 더 일찍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있으면 위내시경은 검진의 차원이 아니고 진단의 개념이겠죠. 증상이 있으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와 상의해서 반드시 위내시경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을 하면서 중구병변, 위선종,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하생, 부분 절제술 후에 악성 빈혈, 무산증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이거 자체가 위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기를 지켜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꼬박꼬박 위내시경을 받아서 큰 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위는 장하고 일심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위가 좋아져야지 장이 좋아지고 장이 좋아져야 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장은 위에 든든한 지원자 그리고 동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누수 정원이 있다면 복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비타민 D라든지 사고육수, 미네랄, 아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부한 미네랄이 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A, C, E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들이 장벽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변비를 제거해야 됩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장내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죠. 변비의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야 되죠. 약을 먹어서 그런 것 같으면 약을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변 욕구를 너무 억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변 욕구가 있을 때는 적절한 배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것도 좋은 습관일 수 있는데 문제는 변이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계속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변비 자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앉되 특별히 변이가 없으면 바로 일어나서 또 볼일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비약 남용이 굉장히 위험하죠. 다이어트라든지 속이 좀 불편하면 변비약을 남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하재의 남용 자체가 오히려 변을 볼 수 있는 신체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변비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변비약 남용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의 대부분은 식이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음식을 즐겨 드셔야 합니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섬유질, 글루타민 풍부한 양배추, 히스타민 조절. 히스타민은 뭐냐면 위산의 의미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히스타민 조절의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는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타민 조절에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폴리페놀 그런 것들이겠죠. 사과, 양파, 차, 포도 같은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초도 도움이 되고 감초의 글리시리진 같은 경우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아연이 위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위 보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음식을
즐겨 드십시오. 제가 이렇게 8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쑥스림, 소화불량, 구역구토, 상복부 불쾌감, 오심, 그리고 위험이 심해지면 영양결핍과 체중 감소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의 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증상이 빈발하고 있으면 제가 알려드린 8가지 위를 보호하고 아끼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